안녕하세요. 스피어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스피어가 오늘도 주가가 내려갔어요. 지금 며칠 연속으로 내려간지 모르겠다. 이것은 끝이다. 쪽박이나 다름없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것이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시면서 매수 잡아주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앞으로 스피어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오늘 마침 호재도 한 가지 터져줬어요. 이 호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나중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매도하면 될지 그 자리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스피어 추세는 좋지가 않죠. 완전히 밀려나고 있는데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리고 있냐면은 일단은 윗구간에서 너무 오래 잘 버텼기 때문도 있습니다. 이전에 조정받을 때도 조금만 조정받고 잘 버티다가 올라갈 때 이 바닥에서 저점을 높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버텼는데 결국은 6월에 매도세를 버티지 못하고 밀려났죠. 그리고 스페이스X 호재도 터지지 못하고 우리 기대만큼 터지지 못하고 다시 이 급등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동안 스피어가 잘 버텼었던 것은 이때부터 얘기가 있었던 스페이스X의 호재로 인해서였어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것이다. IPO로 인해서 버티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버티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여기까지 버텨준 거는 좋았었는데 결국은 터지기 직전에 너무 강하게 밀리면서 터졌을 때도 실망스럽죠. 심지어 기다리게 해줬었던 우리를 버티게 해줬었던 이 호재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소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실망 매물 여기에 대해서 버티던 힘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기다림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싫으시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매도가 본격적으로 잡히면서 주가가 지금에서야 사실 조정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급등을 했었던 거, 작년 말부터 상승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조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짧은 기간 내에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지지해야 될 선까지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실 것이고 걱정도 많으실 것인데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거 뭐죠? 스피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스페이스X와의 계약 그죠?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장기 계약이 끝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실적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실적이 개선이 된다 라고 하면은 스피어는 올라갈 자리보다 더 높이 위로 올라가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지금 수주잔고가 어떠하냐? 작년에 매출이 956억이었습니다. 25년에 956억이었었는데 올해 끝까지 예정되어 있는 수주잔고 자체가 지금 3천억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태예요. 3천억에 육박을 하는 게 아니라 3천억을 넘어서 있는 상태죠. 그러면 벌써 3배가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배가 넘는 상황에서 지금 조정,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앞으로 흐름이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이미 돈의 흔적은 남기고 있고, 그죠? 구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는 길이 약간 험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눌려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스피어는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 1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말에 벌써 956억이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여기 위에 오대리가 딱 계산을 해놨죠. 450억. 벌써 절반 이상을 채웠어요. 그리고 2분기 지금 720억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오늘 또 공시 올라오면 오대리 아니죠. 지난주에 공시 올라오면서 조금 깎였죠. 근데 그거 깎여봤자 10억입니다. 719억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 3분기로 넘어가죠. 3분기에 그럼 늘어나겠죠. 그러면 812억. 그리고 4분기는 아마 매출이 2월 될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1307억이 예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매출을 늘려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 본격적으로 상장을 했죠. 지금까지도 일 열심히 했겠지만 앞으로는 매출을 공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일을 하면 할수록 결국 스피어도 매출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스피어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 올라간다, 위로 간다, 회복한다.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괜찮은 호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니켈 오프테이크 수입 신용장을 개설을 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재로 반영되진 않으면서 일단은 강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은 지금 스피어가 원재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걸 주 원재료가 니켈인데 이것을 지금 인도네시아와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그쪽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스피어가 때때로 굉장히 큰 수주를 받곤 해요. 그죠? 막 450억,
막 510억 막 이런 식으로 수주를 받고는 하는데 그중에 매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수주를 받는다라고 해도 일단은 원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원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죠. 관련 회사도 인수합병하고 그죠? 가공 회사랑도 MOU를 맺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 원료 비용을 결국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료비가 애당초 그 전체 납품 단가에 비해서 많은 파샤를 차지를 하다 보니까 스피어가 수주를 받아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수주를 자꾸 잘라요. 자르고 매출이 이월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물론 당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수주가 이 공시가 올라온 대로 납품을 하고 매출에 반영을 하는 가능성 자체가 지금 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주대, 이 공시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요, 공시가. 그것의 일부분이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원료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료 이슈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오프테이크를 계약을 맺고 이게 인도네시아 니켈 그 사업장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장기 계약을 애당초 맺어요. 우리한테 납품을 해라.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수입 신용장을 개설을 한 겁니다. 어디랑 개설을 했냐면 KB 국민은행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증을 해주느냐? 평상시에는 스피어가 이 계약을 맺은 인도네시아 그죠? 모로왈리 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이래요. 정확한 이 뭐랄까요? 회사 이름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인도네시아. 계약을 맺었습니다. 맺어서 이제 니켈을 받을 거예요. 받을 건데 스피어가 갑자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요. 이게 평상시에는 그냥 수주를 하면은 이쪽에 수주를 하겠죠. 니켈 달라라고 수주를 주면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납품을 할 것인데 이 납품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뭐 선수금을 주던가 아니면은 뭐 잔금을 치르던가 그런 과정이 있겠죠.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인데 이제 갑자기 스피어가 이 수주며 납품이며 반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스페이스 X랑도 자금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처리가 안 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원료비를 줘야 되는데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이제 KB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대신 지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피어는 나중에 이 지불을 해준 거에 대해서 신용잔고로 잡아둔 다음에 나중에 매출이 스페이스X가 돈을 주면은 그것을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수입 신용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340억 원 규모의 수입 신용장 개설을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냐? 이 규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오대리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스피어의 원재료율 그 비용 파샤를 70에서 75%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340억에 이것을 니켈로 전부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의 이 75% 선까지는 원료를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이제 납품 규모로 바꾸게 되면은 스페이스X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즉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 최대치 자체가 물론 신용을 풀로 땡겨 쓴다라는 전제하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453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원료 발주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이 정도 규모 계약에 대해서는 이 분할을 하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피어에 있는 오데리에 약간의 불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딱 대표적으로 그겁니다. 아까 설명드렸었던 공시가 올라와요. 공시가 올라오는데 이 공시대로 흘러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납품을 할 때 물론 뭐 환차익이나 그런 것까지 따지고 환율 낮고 환율 추이나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결국은 납품을 하고 그리고 잔금을 처리를 하겠지만 그 잔금 처리 일자에 대해서 자꾸 이게 2분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던 게 3분기로 밀려나기도 하고 3분기께 당겨서 오기도 하고 갑자기 4분기로 밀려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이제부터는 발생할 확률 자체를 좀 줄여나갈 수가 있죠. 그것만으로도 좀 중요합니다. 공시대로 납품하는 거. 그래서 분명히 오늘 확인하실 수 있었던 그 기사는 괜찮은 소식이 맞습니다. 스피어가 이제 원료를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안정성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생겼다라는 뜻이다. 그래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결국은 모멘텀은 잘 확보를 하고 있는 거고 수주잔고도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 눌리고 있는 겁니다. 추세가 못 올라가면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매수가 잡히는 그 자리 이제부터는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진짜 최악으로 밀려난다. 진짜 최저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는 거겠죠. 그 선이 어디냐면은 결국은 이 선이에요 여러분. 딱 이제 2만 원대. 여기까지는 진짜 최악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매수세가 잡혀오면서 사실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면은 진짜 최악으로 밀린 거예요. 그거는 과매도고요. 그렇게까지 밀릴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간 괜찮아요. 매수해 주셔도 됩니다. 오대리 의견은 딱 하나예요. 42,000원 아래면은 괜찮습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여기는 회복 구간입니다. 상승 구간도 아니에요. 상승 구간은 49,000원 위쪽입니다. 위쪽부터 상승 구간이에요. 적어도 여기 49,000원 위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눌려 있을 때 이 구간 아직 도착도 안 했다. 회복 구간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 호재도 별 상관없어요. 그냥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눌려 있으면 눌려 있다라고 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만 하시면 결국 스피어는 저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올라갈 것이긴 한데 문제는 단기 추세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돈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 전환에서 바닥 지지한 다음에 추세 전환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것인데 나는 지금 너무 살벌하게 내려가서 일단은 빨리 물량 정리 한번 하고 싶다. 그래도 그래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42,000원부터 이 37,500원 윗자리부터 준비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일단 37,500원에서는 한번 하단에 있는 물량을 털어내고 가셔도는 무방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대리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라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37,500원 돌파했을 때 왜냐면 42,000원부터 매도세가 잡힐 가능성이 커요. 스페이스X 호재 때도 결국은 이 지점을 뚫지 못했죠. 뚫지 못하고 이 지점부터는 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2,000원 이 지점 도달을 했을 때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 최대한 고점 끌려 올라갔을 때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요. 일단은 치고 올라갔을 때 한번 매도하시고 어차피 여러분 윗구간 올라갈 때 이 42,000원은 한번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착은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 지점 뚫으려고 계속 고점 만들고 눌리고 고점 만들고 눌리고를 반복을 할 거예요. 그때 동안 우리 계속해서 수익 챙기시면 되니까 일단은 타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대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대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 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 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0,000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0,000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긴급 대응 리포트와 추가 종목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010-7775-8354번 이 번호로 리포트라고 세 글자만 문자로 빠르게 남겨주세요. 오데리가 선착순 몇 분만 지정을 해서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이가 흥분해서 최종 목표가 빼고는 어느 정도 앞으로 흐름 어떻게 잡아갈지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은 여러분 일단은 42,000원에 안착은 해야 됩니다. 여기가 회복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간을 뚫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 왔다 갔다가 이것을 3번 이상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점 높이면서 위쪽을 뚫으려고 시도를 하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 뚫게 될 것이고, 그리고 42,000원에서 회복 한 번 한 다음에는 49,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다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면은 어차피 스피어가 지금 수수잔고가 굉장히 많죠. 2분기 실적도 기대를 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2분기뿐만이 아니죠.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기대를 하셔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점 우상향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적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 눌리고 있는 것은 스페이스 X 이벤트가 소실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밀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실망 매물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벤트 소실, 호재 소실이죠. 그리고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 쏟아지고 있을 때 매수를 하세요. 여러분, 외국인 매수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었던 건 외국인의 매수예요. 스피어의 주가를 여러분 이 57,300원까지 끌어올라가게 만들었었던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였습니다. 그 기간 한번 보시면 이거 달력 자체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해볼게요. 지금 시작일을 작년 12월 5일에 저점 찍고 있으니까, 지금 차트상 저점 찍고 있으니까 그날을 하고 고점 찍었을 때가 3월 17일입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3월 17일. 또 바꿔두고 보시면은 개인도 많이 매수했지만 외국인이 그만큼 매수를 하면서 끌려 올라갔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하면서 버텼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도 매도를 했죠. 이렇게 그 이유를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오데이가 다시 일정 바꿨습니다. 3월 18일부터 6월 22일 오늘까지 순매수세를 체크를 하시면 외국인 순매도였. 기관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은 최근 들어서 진짜 강하게 매도한 거긴 한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우리가 필요해요. 외국인이 순매수를 잡아줄 것. 이전에 어차피 기관 많이 매도했었죠. 기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스피어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외국인 매수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그들이 매수를 할 때는 같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스피어 준비 잘 해주시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데리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스피어가 2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20만 원 보면 지금 자리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8배 상승할 수 있겠죠. 충분히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이고 앞으로 이 상승세 계속 유지해 나갈 만한 종목이니까요. 스피어 놓치지 말고, 지금 굉장히 실망하신 거 압니다. 큰 실망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마음 조금만 내려주시고 매수하시면서 수량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스피어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스피어는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기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